아이의 웃음소리에 눈길을 주고 젊은이의 식탁에 따뜻한 밥을 올리며 연로한 어르신의 손끝에서 전통의 맛이 이어지는 시간. 이 시간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삶의 단계는 다르지만 함께 돌보며 살아간다는 것인데요.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혼자 살 수는 없는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그건 것 같아요.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 관계 해체라는 현대사회 부작용을 외면하지 않고 그 안에서 다시 공동체 회복을 시도하는 사람들. 부모와 교사가 함께하는 육아와 정이 머무는 밥상. 그리고 늙어도 쓰임을 잃지 않는 공존의 이야기를 통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 봅니다. 남양주의 한 아파트 단지 안 아기자기한 규모의 어린이집입니다. 아이 맞을 채비로 분주한 아침. 교실에선 아이들과의 하루 생활을 위한 준비가 한창입니다. 아침 일찍 도착한 지환이는 선생님 곁에서 책 읽는 즐거움에 푹 빠져 있습니다. 문 밖에서 들리는 반가운 소리. 반지다 많이 갖고 왔거든 4개. 하나둘 도착하는 아이들로 교실이 금세 북적북적해졌습니다. 달걀 두부 부침. 두부 달걀 부침. 부엌에서는 벌써부터 아침 간식 준비가 한창입니다. 조리사 선생님도 부지런히 요리를 시작해 봅니다. 이거 제자리 좀 해. 왜 삼치야? 오늘 맛단지 삼치. 우와. 조리사 선생님이 유독 아이들과 각별해 보이는데요. 아빠 왜 우리도 한번 맛보자. 그래. 맨날 연우가 맛있는 거 먹고 우리도 한번 맛보자. 아빠 해주시는 거. 아, 오늘 부엌 조리사는 연우 아버지였네요. 선생님들은 이제 평일날에도 그 점 자유롭게 이제 휴가나 연차 이렇게 쓰실 수 있는 게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씩 스트레스가 쌓여도 그 자체도 이제 선생님들이 아이들 케어하는데 뭔가 영향을 미칩니다. 친구 아빠가 만들어져서일까요? 모두들 오늘따라 숭늉이 아주 꿀맛인가 봅니다. 그냥 같이 아이를 돌본다. 여러 명, 여러 아이들, 여러 부모님들과 함께 우리 아이를 맡긴다기보다는 우리 아이를 같이 키운다라는 느낌이 가장 커서 아이들도 그냥 편하게 다른 학부모나 다른 부모들한테 같이 다가가서 자기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고 또 부모님들도 또 내 아이처럼 그 아이들 좀 품어주면서 서로 바라보는 거. 요 안에서 좀 작은 우리만의 그런 사회를 만들면서 서로 이렇게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서로 배워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든든하게 채운 속을 토닥이며 아침 조회를 시작해 볼까요? 어디서 그네 타고 싶어? 난 싸게 탈래 그늘. 탔다. 덮밥. 그네 저주실 거야. 곧 오전 나들이를 가야 하는데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 함께 계획을 세워봅니다. 안전하게 즐겁게 지내. 안전하게 즐겁게. 어른들도 다 교사들도 다 모든 것에 다 협력하잖아요. 어른들이 그렇게 하는 것들을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거죠. 그 안에서 서로 회의하고 또 서로 다름을 또 인정하고 분쟁의 상황도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지혜롭게 어떻게 잘 해결하는 건가 그런 것들이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열심히 우비를 입었는데 오락가락하던 비가 그 사이 그쳤네요. 우비를 다시 재정비하고 진짜 출발. 가자. 너희들이 원한다면 하자. 나이도 키도 제각각이지만 함께 걷는 이 작은 무리엔 자연스러운 배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변덕스러운 하늘도 잠시 햇살 눈부신 오전입니다. 어린이집 옆 작은 텃밭은 아이들이 심고 돌본 작물들이 알차게 자라고 있는데요.
것 같은데. 이제 좋아. 봐봐. 거의 다 빨개졌다 하나. 빨개졌어? 이제 따로 라면이 됐다. 라면이 있다. 같이 따자. 먹을거리 하나하나에 아이들의 마음이 다 있습니다. 고추. 우리 식탁에 올라갈 재료라는 걸 알아서일까요? 수확의 기쁨으로 아이들 얼굴에 웃음이 가득합니다. 양손 가득 수확물에 성취감까지 얹어서 또다시 길을 나섭니다. 지나는 길마다 놀이가 되고 눈에 닿는 모든 것이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아 여기 있네. 여기 있잖아. 풀밭에 가을 줬었다. 잡을까? 이게 잡아볼게. 인지와 감정, 신체 발달이 자라나는 중요한 시기. 자연 속에서 뛰노는 활동은 단순한 놀이 이상의 가치를 가지는데요. 잡았다. 흙을 밟고 바람을 따라 걷는 시간. 그 속에서 아이들은 얼마나 더 단단해졌을까요? 언제 비가 왔냐는 듯 하늘이 맑게 개었습니다. 아침 조회 시간에 다연이가 주의를 줬던 바로 그 그네인가 봅니다. 아니 가도 선생님이 직접 만든 자연 그네라 밤새 비가 내렸음에도 젖지 않을 수 있었네요. 봐봐. 1번, 2번, 3번이야. 걱정하지 마. 그네를 타는데도 약속이 있습니다. 서로 양보하며 줄을 서고 번갈아 밀어주고 당겨주는 모습. 서로 차례를 지키며 타는 아이들만의 배려 속에서 작은 공동체의 질서가 조용히 자라납니다. 서로 규칙을 맞추고 또 규칙이 안 맞으면은 또 다시 이야기를 나눠서 이렇게 해야 되는 얘기를 아침 모둠 시간에 많이 나눠요. 그런 것들이 의사소통이 수월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미리 사전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하지 않나 싶어요. 이곳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주민에게 공간을 공유해주는 곳. 덕분에 학부모들은 공동육아에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5분 맞단지 빼고 4분이 계시는데 오전 오후 선생님들이 반일씩 근무를 하시니까 어린아이들에 대한 아이들의 자립심의 바탕에는 교사와 부모가 함께 만든 공동육아의 토대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부모와 교사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는데요. 어린이집 공간 구성부터 운영 방식까지 부모가 직접 참여하며 함께 키우는 보람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같이 준비를 하는 편이에요. 네, 필요한 것들 그때. 뭘 고치기도 하고 그래요. 뭐 게시판을 다시 달아야 옆으로 이렇게 된다 봐야 돼요. 이런 것들도 옆으로 있고 그다음에 하자가 생기면 보수해주는 일도 있고 잘하시는 아빠분들이나 아니면은 힘센 엄마분들이 와가지고 하십니다. 조금 뭐 가족뿐 아니라 이웃이 함께 아이의 성장을 돕는다는 개념은 아주 오래된 지혜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아이를 키우는 일이 부모의 몫으로만 좁혀져 갔는데요. 그게 요즘 여기뿐만 아니고 육아 부담이 일부에게 집중되는 돌봄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함께 키운다는 개념이 오늘날 다시 주목받게 된 겁니다. 이런 터전도 마찬가지지만 어차피 살면서 이런 모든 사람들을 만나서 어우러져서 살게 될 건데 갑자기 고이고 예쁘게 키우다가 세상에 뿅 하고 나타났을 때 이 아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대화를 하고 어떻게 어우러 살게 될지에 대한 훈련이 전혀 하나도 안 돼 있을 텐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정말 안전한 곳에서 좋은 어른들한테 좋은 이렇게 훈련과 말씀을 들으면서 잘 커나갈 수도 있는데 청소년들 만났을 때 학교 폭력 문제도 되게 심각하잖아요. 저는 그게 관계의 단절에서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린이집에서부터 먼저 그런 관계에 대한 연습, 훈련, 교육을 좀 받고 안전한 곳에서 아이들이 그런 경험을 받는다면 아이들의 내면이 좀 단단해지고 그런 경험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세상에 이렇게 밑바탕이 될 수 있는 거라서 공동체, 교육 이런 공동육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 한 명을 키우는 일은 아이가 살아갈 사회를 함께 준비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아이들이 함께 어울리며 지내는 이 시간. 바로 이 경험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배우는 첫걸음이 됩니다. 각자 도생 사회에서 외면받던 하숙집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선지 가족적인 분위기를 찾는 현대인들이 최근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대학교 근처에는 세월의 흔적을 간직한 하숙집들이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낯선 도시에서의 작은 안식처. 오늘날 하숙집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숙생 뒷바라지만 벌써 25년째. 이른 아침부터 엄연희 씨의 하루가 조용히 시작됩니다. 오늘 아침에는 묵은지 김치찜에다가 달걀하고 토마토하고 볶아갖고 먹는 거 있어요. 덮밥식으로. 그거 애들이 잘 먹거든요, 학생들이. 이곳에 머무는 하숙생 6명의 아침 식사를 챙기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엄연희 씨. 요즘 세상에 좀처럼 보기 힘든 따뜻한 아침 밥상이 차려지고 있습니다. 어느새 학생들의 아침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정성 가득한 밥상이 학생들의 하루를 든든하게 열어줄 것 같은데요. 아니 저 집에서 혼자 자취할 때는 반찬이 3개면 많은 거고 보통 2개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뭘 집어야지? 약간 그런 생각도 맨 처음엔 들었었어요. 홀로 자취할 땐 상상도 못했던 거라 이 아침밥이 더 고맙고 더 맛있게 느껴진다고 하는데요. 하루 일과 준비로 시간에 쫓길 법도 한데 도란도란 함께 앉아 먹는 이 시간을 포기할 수 없다는 학생들. 안 치웠어요 제가. 아무튼 원주님 적적한 게 없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혼자 뭔가 자기가 지금 맞닥뜨려 있는 거에 고군분투하는 그런 느낌이 없어가지고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혹은 아마 먹을 것 같긴 해요. 오늘 저녁 특별한 걸 먹자. 특별하지 않은 밥상이 없어요. 이거는 밥상 중에. 아, 힘든 건 없어요. 뭐 시집 와가지고 한 35년을 늘 똑같은 사이클로 맨날 이 생활을 하니까 그냥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서 지금은 당연하게 그냥 누가 와도 내 식구 먹는 것처럼 하숙생들도 내 식구 먹는 것처럼 한솥밥 먹으면 식구지 뭐. 지금 이곳엔 6명의 하숙생이 함께 지내고 있는데요. 햇살이 머물다가는 너른 옥상엔 빨래터가 자리 잡고 있고 무엇보다 함께 살아도 불편함이 없도록 학생 각자의 공간들로 프라이버시가 잘 지켜지고 있답니다. 이곳에서 2년째 지내고 있는 김동욱 학생. 원래는 자취를 하다가 임용고시 준비를 시작하면서 하숙집으로 옮겨왔다고 하는데요. 여러 조건을 꼼꼼히 따져봤지만 이만한 곳은 없었다고 합니다. 제가 봤던 조건은 그냥 혼자 지낼 공간이 있다. 근데 여러 가지 하숙집에 이런 뭐 세탁기나 다 쓸 수 있다. 밥 같은 거 밥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3가지였는데 오다 보니까 마음에 드는 점이 좀 많이 생겼어요. 약간 지금은 가셨지만 지금 시험 합격하고 가신 옆방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이 저한테 여러 가지 도움되는 말을 많이 했거든요. 시험 볼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런 조언 같은 거를 듣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관계. 그 적당한 거리감 속에서 사람들은 오히려 마음의 안정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필요할 땐 서로 기대고 그렇지 않을 땐 각자의 시간을 존중받을 수 있는 곳. 하숙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도 아마 거기에 있을 겁니다. 이모님이 밥 먹자 하면은 밥 안 먹니? 누구야?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이모님이 여행 가는 걸 좋아하셔서 또 여행 가실 때도 그냥 마음대로 안 가세요. 막 저희한테 간다고 막 이렇게 미리 막 물어봐요. 그러실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항상 느끼는 건 근데 이모님 한 4일 정도 비우면은 그 밥이 좀 그리워요. 약간 아 빨리 와서 좀 그거 계란 토마토 그거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결혼 후 줄곧 학생들 챙기는 데 삶을 바쳐온 엄연희 씨. 바쁘게 남을 챙기다 보니 정작 자신의 삶은 한켠으로 밀려나 있었는데요.
손재주 하나는 남달라 재봉이며 공예며 못하는 게 없었지만 나를 위한 시간은 늘 사치처럼 느껴졌다고 말합니다. 자그마한 공방을 열어보는 바람을 이루진 못했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 취미 부자가 된 덕에 노후를 심심할 틈 없이 보낼 수 있어 걱정을 덜었다고 하네요. 내 노후에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되게 당황스럽고 막 고민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나가서 보니까. 근데 저도 하숙을 그만두면 뭘 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이걸 배우면서 나는 나이 들어도 혼자 놀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은 거야. 무궁무진한 거야. 그래서 나는 외롭지 않겠다. 뭐 혼자 놀 수도 있고 또 만들어서 뭐 또 지인들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선물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로 이거 배우면서 아주 다양한 그런 경험들도 하면서 굉장히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잘 배웠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젊은 날 시어머니에게 배운 재봉 솜씨는 지금도 일상에서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데요. 집에 오는 손님마다 직접 만든 작품을 손에 쥐어보내는가 하면 나중엔 재능 기부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러 재능을 두루 갖춘 엄연희씨지만 학생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하숙집을 지켜오고 있는데요. 본인의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이곳에서 제 꿈을 이루고 나가는 학생을 보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합니다. 저 믿고 하숙하러 들어왔는데 뭐 시험이 뭐 1년 뒤에 있다 뭐 몇 개월 뒤에 있다 늘 이제 이렇게 매년 있긴 하지만 한 번 해서 붙어가지고 나가면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그렇지가 못한 경우도 많잖아요. 몇 년씩 공부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혼자 그냥 제 걱정인 거야. 내가 하숙 그만두면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맛있는 밥을 먹지? 이런 생각해요. 그런 의무감도 있어요. 학생하고는 또 틀리게 공부하는 취업 준비하는 애들이 사실 더 좀 마음이 짠하거든요. 저도 다 아들 같으니까. 정겨운 하숙의 인연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떠난 뒤에도 연락을 주고받고 지내며 집안의 경사나 슬픔까지 함께 나누는 사이가 됐는데요. 단순한 주거 공간의 개념을 넘어 누군가의 청춘이 머물던 집이자 또 하나의 가족이었습니다. 저 시집 왔을 때 있던 삼촌들인데 이제 아기를 낳으니까 그 아기들을 우리 아기들을 삼촌들이 거의 다 키웠어요. 뭐 학교도 데려가서 데리고 놀고 또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참고서 같은 것도 삼촌들이 다 사주고 식구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앨범 속에 그냥 우리 가족 사진 안에 있네. 여기 안에 새록새록합니다. 사진 한 장 한 장 속에 가족처럼 지냈던 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때론 서로를 챙겨주며 그렇게 이곳 하숙집은 작은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익숙해진 세상이지만 하숙 생활을 해본 사람들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말이죠. 더불어 사는 게 더 사람 사는 게 더 쉬워요. 혼자 사는 것보다. 그러니까 같이 하는 게 서로 더 뭐랄까 힘이 되지 않을까? 마음을 좀 헤아려 준다니까 말 한마디라도 좀 용기 좀 낼 수 있는 말. 또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맛있는 거 해주고 오늘도 화이팅! 뭐 이런 거 해주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건 제가 또 잘해요. 관계 중심으로 삶을 회복하려는 시도는 지역을 가리지 않습니다. 한창 벼이삭이 올라오는 7월, 도심과 다른 느긋하고 정겨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충청남도 당진시 순성면, 백성리 끝자락에 자리한 조용한 시골 마을. 여느 농촌과 비교하면 다를 바 없어 보이는데 조금만 둘러보면 이 마을이 특별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과거 이곳은 주민 대부분이 벼농사를 짓던 평범한 농촌 마을이었는데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마을은 점차 노후화됐고 주민들은 지속 가능한 삶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건 마을 할머니들의 손끝에서였습니다. 우리 고장에서 풍부하게 나는 쌀과 매실을 활용해 우리만의 특산품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었죠. 습한데 잘 묻어요? 습하면 조금 중단해서 해요.
그때 처음 만들어낸 것이 바로 한과였습니다. 이 작은 시도는 마을 기업의 성장을 이끈 효자 상품으로 자리 잡게 되고 덕분에 마을 주민들의 삶도 조금씩 안정을 찾게 됐죠. 찹쌀이며 조청, 참깨부터 검은깨까지 한과에 들어가는 재료는 모두 이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쓴다는 게 이곳의 철칙입니다. 찹쌀은 저희 젊은 친구들이 계약 재배를 해서 쓰고 있고요. 매실 같은 경우는 가가오에서 조금씩 수확하는 것을 가지고 오셔요. 그리고 또 저희가 콩이 들어가거든요. 콩도 주민분들이, 조합원분들이 재배한 거를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경제지표보다 일상의 터전에서 느끼는 행복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이 마을의 또 다른 신조라고 합니다. 정년을 마친 어르신들이 바쁠 때면 자발적으로 공장 일을 도우러 나서는 것도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겠죠. 오지 마을에서 그래도 이렇게 여자들이 구십 먹어가지고서 활기를 치고 이게 아주 재밌게 살고 맛있는 거 이제 또 먹어가며 그러니까 나오는 거요. 특히 1년 중 가장 분주한 시기인 추석과 설날 무렵이 되면 마을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한과 공장에 힘을 보탠다고 하는데요. 작은 시골 공장이지만 마을의 상생을 이끄는 중심이자 할머니들에겐 마을 사랑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 마을 공동체를 운영하신다는 거에 대한 마을 주민 어르신들의 그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아니면 이 마을 공동체가 어렵다라는 걸 인지를 하시고 많이 도와주려고 하시는 편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일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저희가 요청을 드리면 이렇게 도와주시러 오시죠. 할머니들의 이야기는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주민 33명이 출자금을 모아 마을에 한과 공장을 세운 것이 시작이었죠. 초기에는 제대로 된 한과를 만들기 위해 매주 한과 박물관을 찾아가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런 노력 덕분에 할머니들이 만든 한과가 점차 입소문을 타고 인기를 얻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농사만 져왔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쌀과 매실은 수확해서 팔기만 했지 그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어떤 기업 형태는 전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내가 생산한 농산물 가지고 내가 제품을 만들고 내가 그 기업에서 일을 해서 또 소득 창출하고 농산물을 그쪽에 팔므로 인해서 또 소득 창출이 되고 어떤 이런 선순환적인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백성리 지천으로 10만 그루가 넘는 왕 매실나무가 있었는데 과거엔 제대로 쓰이지 못해 방치됐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손자에게 간식을 만들어주던 경험을 살려 매실을 활용한 한과를 개발하게 되면서 비로소 매실이 제 역할을 하게 된 건데요. 새콤달콤 감칠맛을 더한 매실 한과를 시작으로 영농조합의 생산 품목도 다양해졌습니다. 매실 장아찌와 매실 고추장 같은 각종 장부터 매실청과 매실진액까지 이제 매실은 마을을 살리는 귀한 자원이 되었습니다. 마을은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들을 직접 유통까지 맡아 하는데요. 생산부터 유통까지 역할을 세분화해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주민과 공장으로 출근하는 할머니가 함께 어울려 성장하는 이 사회적 기업은 공존을 실현해가는 기업으로서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소비자가로 사들입니다. 법인에서. 그래서 우리가 힘들게 농사 지은 것에 농산물의 가치를 우리가 인정을 스스로 해주자 해서 농사를 지은 농사꾼도 손해보는 거 없이 제값 주고 농산물을 팔 수 있고 저희는 질 좋은 농산물을 받아서 소비자한테도 판매할 수 있고 또 그것으로 가공도 할 수 있고 해서 농부도 가공업체도 둘 다 윈윈 할 수 있는 정책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한때는 20명이 넘는 마을 할머니들이 공장에서 함께 일할 만큼 활기가 넘쳤다고 합니다.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매달 꾸준히 농해 소득을 얻을 수 있었기에 참여율도 높았는데요. 내 일터이자 내가 주인이라는 마음가짐 덕분이겠죠. 지금은 공장에서 은퇴한 이순자 할머니. 할머니에게 한과 공장은 살면서 처음 가져본 직장이었는데요. 평생 자식과 가족을 위해 살아왔던 시간 속에서 공장에서의 경험은 큰 기쁨이었다고 합니다. 좋았죠. 아이고, 거기 우리가 직장을 다닌다고? 그러니까 막 한 달 내에 애써가지고 이 월급 받는다는 게 기분 좋더라고요. 애들, 손주들 용돈도 주고. 이제 퇴직했으니까 지금은 집에서만 일하고, 이제 또, 이제 명절 이런 때 이제 또 알바 이제 또 도와줘야죠. 시골 할머니라고 해서 인생 끝자락에 선 노인을 떠올리셨나요? 하지만 이 마을엔 그런 편견에 대한 반전이 있었습니다. 노인은 더 이상 열정 없는 존재라는 고정관념을 뒤집은 건데요. 실버 세대의 고립을 걱정하는 다른 세대들에게 할머니들은 공존 연습의 중요성을 알려줍니다. 빠르게 분절되어가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가올 시대를 떠올리면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평범한 삶 속 익숙하게 스며있는 공존.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이미 삶 가까이에 있었습니다.